어서오세요.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휴대폰 하나로 해외에서 살집 구하기 2편인데요. 이번 영상의 전반부 반 정도는 튜토리얼,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튜토리얼에 관련된 영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집을 찾으셔야 할지에 대한 꿀팁입니다. 전체를 다 보실 것을 권장하지만 앞부분은 다소 지겨울 수 있으니 어느 플랫폼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집 구하실 때 주의할 점들을 녹화해둔 이 부분으로 빨리 감기 하셔서 영상 중간 부분부터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 영상인 1편에서는 내가 이주하게 될 국가 내에서 어느 동네에 살아야 할지를 다뤘었습니다. 아직 내가 살 동네조차 고르지 못했다면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1편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 5의 요구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매물들은 걸러야 하고 또 어떤 부동산 에이전시들을 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웹사이트 저런 웹사이트 웹사이트들은 많을 거고요. 자, 내가 가는 국가들은 구글에다가 하우스 렌탈 4에 내가 사려고 하는 거주 국가를 치면은 이러저런 웹사이트들이 많을 거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찾으시고요. 제가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쓸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몇 군데 찾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링크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구루를 주로 사용해서 집 계약을 합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 여기 아시아 근처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퍼티 구루를 사용하시면은 쉽게 집을 좋은 매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제가 여기 MCT라는 그 콘도미니엄이 있는 동네 부근에서 살려고 결론을 짓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MCT라고 쳐보시면은 여기 MCT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을 바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여기 아래 작은 지도 모양이 있습니다. 지도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도 모양을 클릭하는 이유는 제가 MCT 안에 있는 매물들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MCT가 현재 있는 그 동네 안에 다른 더 좋은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콘도에 들어갈 생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MCT에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 지도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MCT 쳐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매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60이라고 현재 숫자가 떠 있는 지도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갖다 올려줘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그럼 요 지도가 저는 요 위쪽 부분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확대가 되면은 이제 MCT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 옆에 필터들을 걸어줍니다. 저는 살 게 아니라 렌트 할 거기 때문에 렌트. 레지덴셜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원하는 유형의 빌딩을 갖다가 혹은 건축물을 갖다가 여기서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젯을 갖다 적어야겠죠. 미니멈은 노 미니멈이고 맥스 버젯은 전 2000링깃으로 했습니다. 여기 몰 필터를 눌러보시면은 뭐 방 개수, 저는 최소 방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furnish. unfurnished는 무슨 말이냐? unfurnished는 안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집만 있는 겁니다. 안에 아무런 가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partially furnished는 뭐냐? 이게 뭐 집 주인마다 오너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떤 집은 에어컨만 달아놓고 어느 집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요렇게 세트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구비해놓고 partially furnished 해놓은 곳이 있고요. 어디는 뭐 세탁기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partially furnished 해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들을 넣어놨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자, fully furnished는 뭐냐? 안에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모든 가구들을 다 갖춰 놓은 형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뚜벅초에, 저 같은 이제 직장에 일하러 오는 혼자 온 사람들은요, 가구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fully furnished라고 해서 이런 집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족 단위로 와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맛에 맞는 가구를 다 살 거야 라고 하시면 unfurnished나 partially furnished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fully furnished로 찾고요. 여기에 뭐 floor level, 제가 하이에서 고층에서 가능하면 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하이나 미드나 큰 차이가 없는 게,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보통 이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는데 한 5층 정도만 올라가도 거기다가 미드라고 적어놓고, 사실 5층 정도면 로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드라고 해놓고 뭐 한 15층 한 중간쯤 되는데 거기 이제 높다라고 생각해서 하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any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몇 층인지.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요, 이 부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죠. 이 매물들 중에서 보시면은 2개짜리 아스토리아 안팡이라는 집이 있네요. 그 다음에 38개짜리 리즈 레지던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엘리먼츠라는 집이 있죠. 또 106개, 여긴 많네요. 아르테 플러스 잘란 안팡이라는 집이고요. 여기는 MCT라는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았던 콘도미니엄이네요. 자, 총 이렇게 5가지의 요 위쪽에는 너무 버스 정류장이 멀어서 저는 배제시켰습니다. 요렇게 5군데를 갖다가 저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3년 안에 지은 건물이라고 제가 기준을 세웠죠. 최근에 지어야 됐죠. 최근에 지어야 되는데 보시면 안에 들어가서 아스토리아 안팡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지었어요. 그 다음에 리즈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2019년도에 지었네요. 이것도 3년 비교적 최근에 지었고요. 아르테 플러스 잘란 안팡 또 2018년도면은 뭐 3년까지니까 여기도 되긴 되겠네요. 디엘리먼츠에 들어가 보면 2015년도, 이 집은 조금 오래됐죠. 그래서 이 집은 패스하고요. MCT 같은 경우에도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 집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스토리아 안팡, 그 다음 리즈 레지던스, 그 다음에 아르테 플러스 잘란 안팡인데, 자, 그럼 여기서 다 뭐 집은 다 마음에 들겠죠. 전부 다 깔끔한 콘도일 거니까. 다만 여기서 어떤 집을 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글 지도의 힘을 받을 겁니다. 먼저 아까 아스토리아 안팡이 있었죠.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콘도의 이름을 갖다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콘도가 나오죠.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뜨고, 밑에 보면 별점과 리뷰가 있습니다. 이 리뷰가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안에 있는 실정, 모든 설명을 갖다가 살고 있는 사람이 혹은 살아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뭐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뷰잉을 가서 그런 단점들을 발견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겠죠. 그래서 여기 별점 5개짜리, 4개짜리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짜리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here is the list of how this building is functioning. Fire alarm goes off at least once.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방 알람이 울린다.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소음이니까. 그리고 constant renovation works on various floor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시 뭐 주말하고 저녁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허구한 날 두드리고 깨고 부순다. 이 레노베이션 한다. 이런 것들 소음 때문에 지금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집이겠죠. 그러면은 대충 이제 방음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웬만해서 방음 안 되면은 안 가면 됩니다. 그냥 믿고 걸으면 되고요. Currently, 3 out of 4 lifts are out of service. And it takes up to 6 to 8 minutes. 아하. During peak time. peak time에는 이제 일단은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운행을 안 하고 하나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보통 건물 층수가 40층에서 50층에 육박하는 건물들일 텐데 여기에 엘리베이터 하나로만 운행을 하게 되면요, 피크 타임에는 한 번 타는데 6분에서 8분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짜증나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 믿고 걸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리즈 레지던스로 넘어가 볼게요. 리즈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평점은 되게 좋네요. 평점 되게 좋은데 리뷰가 비교적 적어요. 20개 정도. 그래도 좋은 점은 일단 1.2점짜리 별점은 없고요. 3점짜리 리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3점짜리도 그냥 평점만 적어놨지 리뷰가 없네요. 이 정도면은 별점 4.6이다. 이 정도면은 뷰잉 가봄직한 콘도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하고요. 아르테 플러스라고 쳐보시면 이 집이 나오죠. 별점 3.6에 리뷰가 1600개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1점짜리가 되게 많네요. 가장 최근에 최신순으로 정렬을 바꿔주시고요. 일주일 전에 올라왔는데 no system 나와 있죠. One star just because the room is nice, but other than that, not a single thing makes sense to me. The lift system is terrible. 일단 엘리베이터에 문제 있죠. This is the worst lift system ever. The engineer is totally making no sense. Developing this system need to wait for a long time just to get into lift. Nonsense. 일단 엘리베이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적어놨고요. Nice design but bad maintenance overall. 유지 보수가 안 된다.
Facilities were not upkept properly, mainly due to tenants not paying their maintenance fees as shown in their leaves. 어허. 여기는 지금 시설 관리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각자 집에서 이제 오너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뭐 몇 호가 얼마 이만큼 돈을 안 냈다라고 지금 이런 거를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놨나 보네요. 이런 집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가 안 되거나 유지 보수가 안 된다. 혹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집들은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방음이 안 된다. 걸으면 됩니다. 또 걸러야 될 집은 에어비앤비로 이 집에 가서 잡았다 라는 리뷰가 많으면 그 집도 걸으면 됩니다. 에어비앤비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더러워집니다. 엄청 더러워져요. 그래서 웬만해서 에어비앤비 많이 하는 집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집도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고 시설 보수,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르테 플러스도 이제 버리면 되겠네요. 버리면 저한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여기 리스 레시던스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더 리스 레시던스라는 이 집 안에서 이제 제가 집을 찾으면 되는데요. 아무 집이나 눌려서 뭐 마음에 드는 집 눌려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도 밖에 보면 지금 발코니가 있어 보이죠?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이 집에 발코니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것도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치시냐면 구글에 Reese 아까 뭐였더라? Reese Residence Floor Plan이라고 치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 이미지가 나옵니다. 정보가 한정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집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구글에다가 앞에 콘도 이름을 적고 뒤에 플로어 플랜이라고 적으면은 그 집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리스 레지던스에서는 어떤 집이든지 전부 다 1800링깃에서 한 2000링깃 가격도 만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것도 만족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있는 집도 이 조건도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제가 세운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은 이 건물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매물들을 피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매물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림 엄청 예쁘죠? 이런 집들 보면은 무슨 이거는 모델하우스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쁜 집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놨어요. 1500링깃이면은 뭐 한 40만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방 2개짜리를 준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일단 뭔가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허위 매물인지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디스크립션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Kindly take note that the picture uploaded doesn't represent the actual property profiles. View requested actual unit image to believe the pictures uploaded is only display for marketing purpose. 이게 무슨 말이냐? 마케팅 하려고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예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죠,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안에 딸려면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보통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진 잘 기억하세요. 그 부동산 에이전시는 믿고 걸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윤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게 프로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유저들 속이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적어놓기라도 했어요. 이런 거를. 자, 이것도 이쁘죠? 집 괜찮죠? 집이 괜찮은데 요 밑에 보시면 To protect owner privacy, all pictures just for illustration. Contact me for more information. Thank you. 자, 이 사람도 보시면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심이 있다. 왜냐? 최소한 적어놨으니까. 이 집은 보통 지장 평균가 자체가 한 2,700에서 2,600, 2,700링깃을 부르고 있어요. 이 방 2개, 화장실 2개는 거의 3,000까지 가는 새로 지은 집인데
안에 이 정도로 예쁘게 꾸며놓고서 받는 돈을 갖다가 2,100만 적어놨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집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뭐 6층에 이런 시설들이 있고, 쇼핑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이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주변에 호텔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 있고,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션 이런 게 뭐 학군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헛소리, 집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이런 헛소리를 적어놨으면 이것도 사기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해서 워츠앱 보내가지고 이게 진짜 매물이냐?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나 내일 이 집 보러 갈 건데 내일 시간 돼? 혹은 모레 시간 돼? 라고 바로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이 사람 10중 8구로다가 아쉽지만 이 집은 이미 팔렸어, 혹은 방 2개, 화장실 2개가 필요해? 너네 맥스 버젯이 뭐야? 내가 여기에 양식을 보내줄 테니까 이 양식에 네 필요한 조건들을 알려줘. 그럼 거기에 맞는 집을 내가 찾아줄게 라고 영업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런 부동산업자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 날 잡아서 쭉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현재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가늠이 되는데, 그 시장 가격보다 싼 집들, 엄청 이쁜데 말도 안 되는 1,500 링깃 이렇게 되어 있는, 보세요. 전부 다 방 2개, 화장실 2개. 방 2개, 화장실 하나인데도 1,600이에요. 근데 방 2개, 화장실 2개인데 뭐 1,500이다. 이런 집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끔 가다가 앞집과 비자발적으로 안면 트고 지낼 정도로 앞집이 잘 뒤다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기분 좋게 샤워하고 와서 에어컨 켜고 그대로 낮잠 한숨 때리려고 하는데 경비실에서 전화 오더니 커튼 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반스도 안 입고 자고 있는데, 창문에 썬팅 진하게 돼 있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날 비자발적으로 누드쇼 한번 조졌습니다. 이게 벗고 잔 내가 문제인가, 뒤다 본 지가 문제인가? 어허이. 둘째, 층간소음은 해외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층간소음이 없는 집을 고르는 건 무리겠지만 뷰잉하러 가셔서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초인종 누르는 것까지는 실내겠지만 최소한 그 집 앞에 잼미니 사이즈의 운동화가 벗어져 있다, 혹은 너무 많은 신발이 어질러져 있다 믿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방과 방 사이에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혹은 집과 집 사이 주변 이웃들 중에 디제잉하는 친구가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디제잉은 정말 디제잉이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스피커 엄청 크게 켜놓고 복도만 지나다녀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이미 저 집에서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다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기 싫다면 이런 문제를 겪기 싫다면 아까 알려드린 특정 콘도의 플로어 플랜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뷰잉하러 가셔서 코너 유닛 혹은 비상구나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유닛에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소음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거니와 내가 크게 틀어놓은 음악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볼 일을 걱정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집이 진짜 개꿀입니다. 자, 넷째, 각 층에 설치된 쓰레기통 위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아파트 지하나 혹은 경비실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되지만, 해외 콘도 같은 곳은 같은 층에 하나씩 작은 방에 큰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으거나, 아니면 복도 벽에 설치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지하에 위치한 쓰레기통까지 쓰레기를 투하하는 식으로, 떨어뜨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집 안에 쓰레기를 바로 지하로 떨어뜨리게 하는 구조로 지어진 콘도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쓰레기 버릴 때는 편리할지 몰라도 바퀴 지옥으로 가는 문이 우리 집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쓰레기 처리하는 방과 멀리 떨어진 유닛으로 집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맞바람이 치는지를 확인하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하는데 베란다와 현관문을 동시에 열어서 맞바람이 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뷰잉하러 가셔서 수압, 곰팡이, 일조량, 벽의 마크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맞바람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6번째, 요즘 코로나라서 더 중요하죠. 건물 주변에 배달 음식 시킬 곳이 많은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해 먹더라도 의외로 자주 시켜 먹습니다. 더군다나 1인 가구면 해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이래저래 더 편하고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주문 가능한 맛집이 많은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 나라마다 전기세가 조금씩은 다를 건데 특정 나라는 비싸고 특정 나라는 비교적 조금 저렴하고 이렇겠죠. 그래서 구글에다가 각 국가별 평균 전기세 검색 한번 해보시고, 만약 전기세가 비교적 비싼 나라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몸에 열이 많다, 혹은 겨울에 전기장판 없이 못 산다, 뭐 이런 사람이라면 와이파이나 유틸리티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집을 잘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싸지만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집을 가시는 것도 가성비 있는 집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8번째, 실링팬이 있는 집도 꼭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집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겠지만 보통 선풍기는 없습니다. 선풍기를 사려면 내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실링팬이 달려 있으면 사실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비슷한 조건의 집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실링팬 달린 집으로 가셔서 전기세를 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9번째, 화장실 창문이 있는 집.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창문이 달린 집으로 가서 사세요. 화장실이 습하면 냄새도 나고 락스 뿌리고 1, 2주에 한두 번씩 대청소 조지지 않은 이상에는 하수구에서 벌레 올라옵니다. 바닥에 물도 잘 안 마르고, 그러니 화장실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오너가 팔려고 내놓은 집.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장점은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은데 시장 가격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 집이 팔리면은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어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 집을 오너 입장에서 비워놓자니 손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라도 은행 이자라도 메꿔줄 그런 세입자를 찾는 거죠. 다만 이런 집은 한 달에 꼭 한두 번, 심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집에 상주해야 하고 혹은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해놔야 합니다. 더 빡치는 경우는 집 청소 다 해놨는데 발코니에 맨발로 나갔다 들어와서 온 집 다 헤집어놓고 더럽혀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점은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발코니에 신을 수 있게끔 손님용 슬리퍼를 구비해 두시고, 또 가성비 있는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단점보다는 더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11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내도록 스트레스 받았던 유형인데 주변에 공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짜 낮잠 때리는데 항상 깨우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이거 어디다가 따질 것도 없어. 와, 진짜 사람 미칩니다 이거. 또 집이 비교적 조금 낮은 층에 있다, 저층에 있다, 그러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특히 꼬맹이들 전용 수영장이 있다, 무조건 하고 믿고 걸으세요. 주말 아침 8시부터 고함 지르고 울고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다운 주말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저층,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 특히 꼬맹이 수영장이 있는 저층의 집은 아무리 이쁘고 싸더라도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하나로 해외에서 살 집 구하기 2편을 주제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매물들을 구해야 하는지, 허위 매물들을 거르는 방법과 또 그런 허위 매물을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비윤리적인 부동산 에이전시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뷰잉 가셔서 확인하셔야 할 놓치기 쉬운 팁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한국은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저 같은 20대 초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사시던 분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꿀 수도 없는 꿈이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내가 살 집을 완전히 사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꿈꾸던 집을 구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들을 고려하셔서 다들 본인에 맞는, 본인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드림하우스를 잘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